과목이 뭘? 자, 이번 시간에 사마타와 위파사나 중에 6가지 중에 1번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삶에, 그 2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 사마타는 수행 주제가 멈춰 있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도 멈추는 것,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고요해지는 건 움직임이 없는 것, 멈추는 것, 그래서 그칠지 입니다. 마음이 멈춰야 되니까 삼매의 수행 주제도 멈춰야 된다. 위파사나는 3특상이죠.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움인 건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게 위파사나고, 위파사나로 관찰하는 대상들도 움직이는 대상들, 변하는 대상, 그래야 변하고 실체가 아니다. 변하는 건 멸한다. 요약하면 사마타는 그러면 수행 주제가 멈춰야 된다. 위파사나는 수행 주제가 움직여야 된다. 둘은 수행 주제가 반대다. 이게 이해되면 쉽습니다. 사마타의 수행 주제 멈춰 있다. 위파사나의 수행 주제 움직인다. 그래서 한자로 지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관, 쌍으로 닦아라, 쌍수, 그칠지, 볼방, 뭐냐, 움직임을 본다. 둘 다가 전에 한 걸 다시 한번 부연하면, 아난존자님이 4가지로 해탈하는 방법이 있다. 1, 2, 3번은 전부 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하는 방법. 4번만은 그 삼매를 닦아서 하는 방법. 요약하면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둘 다 닦아야만 해탈한다가 하나의 방법, 지관상수. 하나는 사마타만 닦으면 된다. 위파사나는 필요 없이 사마타만 닦으면 해탈한다라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건 뭐 아난존자님 제자가 됐건 뭐가 됐건한테 그렇게 해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해탈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관상수를 쌍으로 닦던, 움직임과 멈춤을 둘 다를 닦던, 둘 다를 닦지 않을 거라면 위파사나만 닦아선 방법이 없고, 지만 닦아선, 사마타만 닦아선 해탈할 수 있다는 방 계셨죠. 즉 둘 다를 닦던지 사마타만 닦던지,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
사마타만 닦으면 해탈할 수 있는 이유는 뽀따빠따경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습니다. 사마타만 닦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된 경지만큼 윗바사나는 저절로 된다. 자, 돌아옵니다. 사마타는 정지, 윗바사나는 움직임을 관찰. 그래서 원각경 같은데 그 윗바사나 삼마발체는 변화를 환을 하는 지혜, 이렇게 그 원각경에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정동에 다 닦을 수 있죠. 정은 사마타, 동, 움직일 때 움직임은 윗바사나, 이러하면 쌍으로 다 닦는 겁니다. 자, 사마타에는 법수 따라 설명이 많습니다. 사여의족 다 삼매일이죠. 칠각지 앞에 둘 빼고는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가 삼매일입니다. 8정도의 삼매. 법수 따라 설명은 다른데 오늘 하는 1, 2, 3, 4, 5, 6번은 법수 따라 다르다는 건 지금 그 삼매들이 설명이 다른 것이 다 다른 삼매다가 아니고요. 전부 똑같은 삼매인데, 비유컨대 한국은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3, 대4로 이런 학제라면 미국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민학교 9학년 이런 식으로인가 본데, 학제가 달라도 졸업은 같다. 삼매의 다른 설명들은 법수 따라서 학제 따라서 근기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셨을 뿐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가다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테 여기서는 그 6가지 삼매는 통론이 됩니다. 통론. 앞에 그 1, 2, 3번은 모든 삼매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첫 번째는 지속적 고찰. 저번 설명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속적 고찰이 삼매고, 삼매를 하기 전에 일으킨 생각이 보조로 필요하다. 이건 삼매가 아니라 윗바사나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잡생각인 상상도 마찬가지다. 신데렐라 상상을 하려면 신데렐라라는 맨 처음에 떠올린 생각, 일으킨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 신데렐라 상상해야지 하는. 개나리를 떠올리려면 처음에 개나리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노란색을 떠올리려면 노란색, 이게 일으킨 생각. 노란색이 계속 유지되면 지속적 고찰, 지속적 관찰. 화두, 공자도 있고 묵자도 있고 이목고도 있을 때 이목고 해야지 일으킨 생각. 이목고만 남으면 지속적 고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지속적 고찰이죠. 일으켰는데 고찰이 안 되면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그 잡았던 걸 놓쳤다라는 건 잡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일으킨 생각, 다시 개나리 떠올려야지 일으킨 생각. 개나리만 계속 남으면, 영상이 남으면 한마음 상태, 일심, 지속적 고찰. 즉 지속적 고찰은 나 대상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상의 영상만 있으면 된다. 영상도 한 생각입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영상지, 분별지. 애초에 삼일다니까에 상으로 가면 산야, 영상이 있다. 거기다가 그 영상에다가 이름을 붙인다. 개나리란 영상이 있으면 개나리 이름을 붙이고 단어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생긴다. 그리고 분별이 생긴다. 분별이 많아진다. 요약하면 마음은 영상을 하는 마음이 있고 영상을 한 다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복잡하니까 분별부터 없애야 된다. 분별망상부터. 그 마음 없애면은 영상을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까지 없애면 공안산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단마진나경으로 얘기한다면은 말의 의도가 먼저 끊어지고 말, 분별들, 그 다음에 몸의 의도가 끊어지고 그 숨, 호흡이 끊어지고 그 마음의 의도가 끊어진다. 앞에도 말의 의도가 마음의 의도인데 무슨 마음의 의도냐면 영상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돌아와서 일본에 지속적 고찰, 영상 하나만 남았다라는 건 분별이 없다. 분별은 없고 영상 하나만 남았다. 지속적 고찰, 영상 하나만 남은 게 그 사마타, 첫 번째 일심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이제 직설컨대 그 초가 두 개가 있는데 짧고 긴 애가 앞에 있는데 그걸 보다가 일심산매의 일여 상태에 들기 전에 뭐부터 없어지냐면 초라는 이름을 몰라요. 분별이 끊어져 갖고 그 다음에는 길고 짧다는 말도 모른다. 그 초는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길고 짧게 선명하게 비추이는데 어떤 게 길고 어떤 게 짧다, 이런 단어를 모른다. 분별, 나중에 배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상만 딱 남는다. 그때가 지속적 고찰만 남았다. 분별은 끊어졌다. 분별의 마음은 끊어졌고 영상의 마음은 남았다. 일심산매. 이것이 지속적 고찰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지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삶에 첫 번째에서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일으킨 생각과 일으킨 생각은 아니고 그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삶에 이번에 이게 지금 그 상태입니다. 좀 전에 초 얘기한 그 지속적 고찰만 있게 된다. 일으킨 생각은 없다. 일으킨 생각은 왜 필요했냐면 지속적 고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 고찰만 되면은 다시 일으킨 생각이 필요 없죠. 이게 일여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일심 상태가. 지속적 고찰만 있다. 여기에 두 가지 경지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 고찰에 내 안에 루빠로 밖에 루빠를 본다. 나는 없고 밖에만 있다. 내 안에 물질로 밖에 물질을 본다. 이런 일여 상태가 있고 나는 없고 대상만 있다. 두 번째, 이런 8가지 지배의 경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좀 다른 경지들이 있어요. 일여 상태에서도 내 안의 것으로 밖에 걸 본다. 나는 없고 밖에만 있다. 두 번째가 좀 더 높은 경지입니다. 일여 상태 중에서도 돌아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삶.
세 번째가 일으킨 생각 아니고 지속적 고찰 아니고 없고 일으킨 생각 없고 지속적 고찰 없는 삶에입니다. 안 본다 이 소리가 아니라 보여진다. 지속적 고찰은 본다로 생각하세요. 쉽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는 안 본다 이 소리가 아니라 보여지고, 하나는 노력해서 본다. 지속적 고찰은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안 보고 싶어도 보여지는데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합니다. 여기 한 달 된 운전자와 40년 된 베테랑 운전자와 둘이 운전을 합니다. 한 달짜리 초보도 앞을 보고 40년 운전도 앞에 봅니다. 뒤에 보고는 운전 못합니다. 사고 납니다. 둘이 다른 건 한 달짜리 운전자는 초집중을 합니다. 앞에 몸도 긴장을 하고 눈도 긴장을 하고 마음도 긴장을 하고 앞에 사고 날까봐 초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먼 거리를 못 봅니다. 그 초보는 가차이만 초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한 40년쯤 되면은 베테랑에게는 전면이 들어오는데 몸도 편안하게 이완됐고 눈도 편안하게 이완됐고 마음도 편안하고 전방이 많이 들어옵니다. 멀리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초보는 본다. 앞에 초집중으로 보고 40년의 베테랑에게는 보는 게 아니라 전방이 들어온다. 이 차이 이해됐습니까? 본다와 보여진다. 자, 경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시야의 대상들, 복수. 대상들 전체가 들어올 때, 볼 때가 아니라 그것들이 들어올 때, 보러 나간 게 아니라 그것들이 들어올 때, 벌써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들어온다. 전체가 들어온다. 바깥 세상에 주의와 관심이 없다. 자,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또 다른 얘기로 합니다.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삼매가 뭐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고 안으로 끝없이 들어가니까 바깥에 관찰하던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 아니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인데, 비유가 아니라 직설합니다. 잔디가 있다. 풀밭에 지금 양평서면 앞에 풀밭에 잔디들이 창 바깥에 쫙 있다. 비가 왔다. 잔디에 물방울들이 맺혔다. 비가 그쳤다. 그 수없는 잔디에 물방울들이 이래저래 맺혔다. 어떤 거 하나를 보다가 지속적 고찰을 하다가 저거 잡아야지 라고 하면 잡기 힘들죠. 옆에 거랑 헛갈립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잡생각이 없으면 옆에 거랑 헛갈리지 않고 그 이슬만 잡을 수 있다. 그게 지속적 고찰만 있고,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는 이제 노력으로 잡는 게 아니라 단일한 상태가 됐다. 잡생각이 없어 머리가 텅 비니까 진공이 되니까 바깥도 진공이 된다. 진공이 되고 눈은 굳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오히려 옆에 거랑 안 섞이는 게 아니라 잡아놓은 이슬방울에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영상만 단일하게 있다. 그때 넓게 개는 잡혔지만 이슬방울이 개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들도 넓게 들어온다. 다 들어오지만 주의와 관심은 없다. 이럴 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이걸 이슬방울을 불빛으로 한다면 양평선언에 밤에 불 다 꺼졌을 때 네온 사인에 빗줄기들이 나올 때에 그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 그 빗줄기들이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상태에서는 빗줄기들을 다 멈추게 할 수 있다. 멈춘다. 호흡만 멈추면. 이래서 8가지 지배의 경지 중에 두 번째인 경지가 되는 겁니다. 지배했다. 바깥의 빗줄기를 지배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뇌와 눈과 호흡과 통제를 해버렸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전부 사라진 거다. 분별이 사라졌다는 건 한번 잘 여겨보세요. 미세 분별까지 사라지려면 뇌가 멈춰야 됩니다. 그냥 현대적으로 한다면, 마음이 아니라 뇌라고 얘기한다면 뇌가 멈춰야 됩니다. 뇌의 분별이 실제로 컴퓨터 연결해서 뇌를 찍게 되면은 뇌 앞부분쯤에 전두엽에 여러 색깔들이 나오죠. 분별들이. 그게 잠자거나 산매 상태로 가면 뒤로 물러난다. 뇌 가운데쯤으로 물러나서 잠에 들 때도 뇌 가운데로 점점 있던 활성화된 분별들이 그 가운데로 사라져서 잠에 들어가는 건데, 산매도 똑같다. 다른 거는 잠은 혼침이고 산매는 생각이 없어져서 반야가 드러나는 상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지고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이 전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뇌는 완전히 생각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다. 컴퓨터랑 연결하면. 그래서 뇌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져서 영상 하나가 뇌 가운데에 뇌감쯤에 딱 하나 맺혔을 때, 영상이라면 영상 상면은 그렇고 화두라면 거기 하나에 이료가 딱 맺혔을 때에 텅 빈다. 텅 비면 당연히 바깥도 비어버린다. 진공이죠. 그때 첫 번째 지배의 경지가 이제 벌어진다.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뇌도 텅 빈다. 뇌가 텅 비었는데 눈동자가 뒤로 굴러다닌다는 건 이치에 안 맞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두 어떤 방법으로 삼매를 지었건 그이가 처음에 삼매에 들게 되면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하면 뇌 텅 비고 눈은 굳어버린다. 동공은 다 열려버린다. 이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 본인이 잘 몰라요. 처음에 이런 상태 될 때. 근데 지금 얘기 잘 기억해뒀다가 그런 상태로 들어갈지 안다면 삼매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다. 즉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합니다. 처음에 할 때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결정 지을 수 있다. 각각의 삼매를. 그렇게 하려면은 삼매의 수행주제뿐이 아니라 경에 계시다시피 대상에 대한 적응, 영밀한 삼매 등등을 다 알아야지만, 법수를 다 알아야지만 삼매가 됐다 안 됐다가 이제 점점 즉각적으로 들고 유지할 만큼 할 수 있다. 결정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이제 돌아와 다시 요약합니다. 이 세 개가 지금 1, 2, 3번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삼매 잘 쓸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고 사입을 해보기 바랍니다. 1, 2, 3번은 삼매에 드는 A, B, C예요. 그냥 아예 이거 아니고 볼 수가 없는 통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수행 주제가 뭐가 됐던 주제랑 상관없이 이 1, 2, 3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1번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다. 사실은 일으킨 생각은 보조적인 거다. 지속적 고찰만 되면 된다. 그래서 2번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다. 3번에 지속적 고찰이 잘 유지되면 일으킨 생각도 없는데 당연히 지속적 고찰 아까 노력이고 지속적 고찰 아니고 노력 없는 지속적 고찰이 되어지고 명면이 되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해줘야 될 건 어디까지죠? 3번은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1, 2번을 하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문제지 3번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경으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초선이 된 사람이 2선도 되지 못했는데 초선은 됐는데 2선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다 보면 비웃고 경에 계시죠. 소가 초선이란 연물을 먹어봤는데 2선이란 못 먹어본 연물을 새로이 먹으려고 산등성 위를 기어 올라가다가 다리가 꺾여서 2선이라는 연물을 못 먹고 아까 먹었던 초선이라는 연물도 사라진다. 이 3번은 처음부터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1, 2번을 하다 보니까 3번은 되어지고 이런 문제다. 그래 부처님께서 초선을 얻을 때까지 1번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2번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3번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초선을 해라 이러신 거죠. 이 각각의 산매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초선을 하다 보면 초선이 100%가 안 돼도 어느 정도 됐을 때 2선이 저절로 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되어지고 된다. 그때는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초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2선이 되어지고 한다. 하는데 초선에서 빠져나와서 2선이 깨져서 2선에서 빠져나와서 도로 그러면 어디부터 하냐? 처음부터 다시 초선으로부터. 너무 당연한 거예요. 2선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초선을 하다가 연장선으로 되어지고 2선, 2선을 하다 연장해서 되어지고 3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너뛰기가 없다 이런 겁니다. 연기는 이 세계가 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부도 연기입니다. 이 세계의 12연기의 무명으로부터는 괴로움이 생긴 나쁜 연기고 지금 공부의 연기는 좋은 연기입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이렇게 쭉 해탈까지 가듯이 초선을 조건으로 2선이 2선을 조건으로 3선이 이게 연기입니다. 2선 똑같아 빼먹고 초선에서 3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연기로 전부 다 공부 지어간다. 연기가 지금 좋은 얘기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를 지어가는 공부의 절차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 1, 2, 3, 1, 2 하다 하면 3번이 된다. 3번이 안 되면 도로 빠져나와서 1번부터 시작.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 갑니다. 번외로 얘기합니다. 소리는 삼매의 장애다. 경에 계시죠? 소리는 사마타의 장애다. 이유는요? 아이고 소리는 파동이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사마타는 수행 주제가 뭐라고 했죠? 멈춰 있는 거다. 아니, 그런데 소리로 만들어 하던 뭐 하던
삼매들 해본 사람 있죠? 내도 14살 때 됐어요. 근데 부처님이 장애라고 그러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소리로 초소는 됩니다. 이선부터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삼매 장애다 하신 게 엄밀하게 삼매는 이선부터가 삼매지 초소는 엄밀하게 삼매가 아니다. 초소는 욕계와 색계의 교집합 상태 가운데 욕계에서 색계로 건너가는 다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에도 속할 수 있고 색계에도 속할 수 있는 다리다, 교집합이다. 실제로 초선에 들면은 미세한 망상들이 있죠? 있습니다. 초선은 해로운 법이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다 이러셨고, 이선은 착한 법도 사라진 상태다. 착한 법까지가 사라진 게 정말 삼매입니다. 초선은 착한 상태입니다. 이선은 나쁜 건 이미 사라졌고 착한 것도 사라진 정말 통일된 상태다. 단일하다. 여기 앞에 1, 2, 3 중에 이선은 3번이 이선입니다. 앞에 1, 2번은 전부 다 초선입니다. 초선은 노력하는 거다. 그 엄밀하게는 삼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실제로 초선은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전으로 돌아갑니다.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기억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즉 초선은 떨쳐졌다. 해로운 법이 순간적으로 이해이고, 이선은 단일한 마음이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선. 앞에 거 생략합니다. 자, 앞에 것도 해야 되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이게 나오죠. 이선에서.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삼매에서 생긴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이선이 3번. 그 다음에 마음이 단일한 상태, 완전히 단일한 마음, 그리고 삼매에서 생긴 이선부터가 삼매다. 돌아갑니다. 소리는 초선된다. 이선은 안 된다. 순일도 14살 때 소리로 초선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1년 동안 물론 그러다가 이제 관찰 쪽으로 저절로 돼갖고 운 좋게도 광대한 삼매 공무면 좀 이렇게 넘어가서 됐지만 경수가 좀 다른데, 지금 소리로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여기세요. 초선까지는 그렇게 간다. 그런데 이선부터는 부처님께서 안 된다 하신 걸 알고 그 이선부터는 소리가 아닌 다른 수행 주제로 대상으로 가야지 라고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합니다. 독소삼매한데 독소삼매는 엄밀하게는 삼매가 아닌데 왜 삼매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과거 미래 현재 잡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 속에 몰입돼서 책 안에서 생각하니까 몰입됐다. 세상보다는 이러면서 좋다 얘기한 거고, 그러나 사실 삼매가 아닌 게 책 안에서 왔다 갔다 잡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소리는 최소한 바깥에 안 나가고 그 소리에 몰입이 됐다. 초선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단일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선부터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이해됐나요?
이 세 가지 사실은 그 네 가지 산매 정형구로 나올 때 초선, 2선, 3선, 4선에서는 말이 지금 세 가지가 초선, 2선 두 가지로 나와요. 그 초선, 2선 두 가지를 여기에서는 더 세 개로 그 넓힌 거예요. 이 선으로 가면 이 선의 맨 처음에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 가라앉았기 때문에가 이 선에 처음 나온 게 지금 1, 2, 3번 중에 2번이에요. 그리고 자기 내면에 보시고 이건 내면에 보시고는 내면으로 들어갔다. 스스로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죠. 지배의 경지니까.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아까 가라앉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면으로 들어가니까 지속적 고찰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음이 그제서야 단일한 상태이고 단일한 마음이고 삼매에서 생긴 이 단일한 마음부터가 삼매다.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초선과 이선을 여기서는 1, 2, 3, 3개로 더 이해하기 쉽게 분류했다. 이제 자 거기입니다. 4번 갑니다. 생각들 해보세요. 그 삼매는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의 분단데 지금 1, 2, 3번에서 내면으로 억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4번은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가요. 안으로. 눈 뜨고 더 들어가. 부처님 말씀 아까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리자님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사리자님 얘기까지 합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아름마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르죠.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를 아뢰하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한번 여겨보시라. 눈 뜨고 내면으로 역시 들어간다. 그때 바깥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 모두 초월해 보인다. 자 이제 비유합니다. 강물이 마음이 있다. 저 대심리의 그 양평 선원 앞에 남한강에 지류가 조금 들어와 있죠. 그 강이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그 강아이 그 표면에 하늘도 비추이고 구름도 비추이고 나무도 비추이고 집들도 비추이는데 그 아이가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서 마음이 산란하다가 어느 날 난 이런 거 보기 싫어 안 볼래 내면으로 들어갈래 해서 강 수심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강 안쪽으로 수심으로 들어가니까 그 뭡니까 강 표면에 비추었던 집도 잊어먹고 그 하늘 그림자도 잊어먹고 구름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들어간다. 안으로. 그러자 세상이 사라졌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공무병처 경전 말씀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초월하여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 영상, 분별 전부 다입니다. 마음의 갖가지 상들이 잡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가히 없는 상태 또는 공이 가히 없는 삼매에 몽다, 세계에 몽다. 여기서 물질을 초월하여는 경의 룻반데 이 세계를 다 초월한 거예요. 이 세계의 허공인 비물질, 이 세계의
물질이 아니고 물질의 반대인 비물질에 들어갔다가 아닙니다. 이 세계랑 상관없이 내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계의 물질과 비물질에 다 초월한 거예요. 육발을, 육계를. 이 세계를 다 초월해서 내면으로 끝없이 들어가서 부딪힘의 장애를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12연기의 몇 번째입니까? 12연기의 1번이 뭡니까? 무명, 의도, 아르마리, 정신물질, 안이비설신 색상의 미촉법, 그 다음에가 접촉이라는 부딪힘 나오죠. 접촉 이하 느낌, 가래 뭐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괴로움이 혹자는 이 세계의 접촉을 죽지 않고서 어찌 없애냐 하는데 부딪힘 접촉이 공무변초에서 모두 소멸한다.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내면으로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일단 써서 내면으로 향하지만 마음을 통과합니다. 배로 나쁜 법, 착한 법까지 없어진 게 이선에 불과한데 공무변초는 굉장히 높은 경지에 마음이 무심이 된다. 마음을 통과, 관통하면 그 안쪽에 또 뭐가 있다. 빠냐. 이건 지금 얘기한 도식은 2차적 도식으로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 안쪽으로 가면은 안쪽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안쪽은 무한하다. 안쪽으로 무한이 들어가는 건 바깥쪽으로 무한이 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지금 공무변처가 공이 무변, 가히 없는데 12연기의 부딪힘의 그 접촉이 실제로 자타의 접촉이 소멸했다. 자타 정도가 아니라 물질과 비물질을 초월해버렸다. 십이연기를 사유한 다음에 실천한 다음에 수행해라 하신 이유가 수행으로는 접촉을 소멸해버린다. 자, 여하간 돌아와서 그 공무변초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 경지가 있는 거죠. 모든 삶에가. 그래, 수심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그 강의 지류가 그 요만한 게 난 줄 알았는데 밑으로 수심으로 들어가니까 한강이랑 연결되어 있다. 강이 내가 요만한 줄 알았더니 한강이랑 연결되어 있네. 똑같은 강이네. 점점 공부가 더 되니까 한강이랑만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네. 수심으로 점점 들어가니까 거꾸로 이게 깊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도 넓어지고 옆으로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도 확 나와버리네요. 위로도 확 나오니까 아닙니다. 표상아님이라는 게 아까 그 지류가 예심리 앞에 고만한 대심리 앞에 고만한 애는 그 강이 자기가 고만한 줄 알았는데 표면을 잊어먹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다만 해져버렸네. 바다만 해진 아이가 이렇게 바깥으로까지 나오니까 세상이 다 들어와 버리네. 아까는 그 대심리 예마당 그 근처에 거만 들어왔는데 얘가 그 한강 바다에서 위로 확 나와버리니까 표면으로 나오니까 다 들어와 버리네. 이게 식무변초입니다. 안쪽으로는 아르마리가 없이 벌어진다고
바깥쪽으로는 이것이 세상에 무한히 들어온다. 안쪽 바깥쪽 도수가 좀 다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바깥쪽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천하통이 되는 거다. 자, 돌아와 나아가기 전에 지금 안쪽으로 무한히 들어간다라는 건 단순히 2차적 도식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쪽으로 무한히 들어간다는 건 바깥쪽으로 무한히 나간다는 거다. 비유컨대 메비우스의 띠 같다. 메비우스 띠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2차적 도식이 아니라 바깥으로 무한히 나간다는 얘기랑 같다. 경으로 돌아갑니다. 로이따경.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는 자가 여기 있다. 신통력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밥 먹고 이런 시간 빼고 열심히 바깥으로 간다. 바깥으로 나가도 그는 세상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 끝에 도달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세상 끝에, 이 세상보다 더 편지해서 끝에 서야 된다. 이 우주 정도가 아닙니다. 새끼, 비새끼 그 너머에 서긴 서야 되는데, 아까 그 신통 가진 자처럼 바깥 세계로 향해서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어 말씀하시는 거, 내면으로 사람 한 길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로 세상 끝에 서는 길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유일한 길은 사마타다. 이거죠. 윗바사나사티는 내면과 바깥 세계의 경계 정도. 경계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간 게 사티입니다. 안으로 향하고 불향. 향하고 계속 향하는 건 오직 사마타다. 그래서 끝없이 들어가라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끝없이 들어가면 바깥에까지 편지해서 세상 끝에 서게 된다. 그런데 여대목에서 호교우에 갖고 고바 한길 마음속에 마음이 전부라는 거잖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율 삼매 반야의 삼매까지가 마음의 부족, 반야는 신통의 부족. 마음이 끝나는 곳이 사마디다. 사마디에서는 무심이 점점 깊어져서 마음이 끝나는 거고 반야가 드러난다. 그러면 왜 마음 한 길 마음 안에서 찾아 들어가라 하면 반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는 거 계율, 보시 혹은 초선, 해로운 법이 없어지고 착한 마음도 사라지는 건 이선 넘어는 행복한 마음, 마음 아닌 마음, 무심 너머에 그 이세계를 지은 아르마디에 도달한다. 그 너머에 무소유 둥둥둥 넘어가면서 빠냐가 드러나는 거지 마음의 얘기가 아니다. 이 세계는 마음이 진 게 맞습니다. 이 세계까지는 그 마음이 공국이 아니다. 그 마음보다 넘어는 반야가 이제 드러나는데 비상에서는 그 반야가 구경까지 편지하기 시작한다 보셨죠? 그래서 일단 그 반야가 드러나기 위해서 들어간다. 마음으로부터 찾아 들어가서 마음을 관통해서 반야가 드러나겠다.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가 될 만큼만 반야의 무더기가 들어간다 이것이죠. 그 반야가 드러나야 불멸이다. 아이고 이유는 마음은 죽으면 소멸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12연계에서 보면 무명 다음에 의도인데 의도가 기독교의 그 자유의지랑 비슷한 겁니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아르마리 기억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윤회하는 동안 기억을 거기에 있다. 로봇도 기억은 있지만 스스로 못 움직인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12연기 두 번째 자유의지와 의도 형성과 기억 저장 장치인 아르마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정신물질을 만들어낸다. 정신물질이 생기면서 아니비소신 색소형 미초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다라는 게 그럼 뭐냐? 지금 의도 플러스 아르마리 플러스 정신물질 혹은 아니비소신 혹은 색수상행식 중에 색만 물질, 느낌, 인식, 의도, 아르마리는 정신. 그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 모두 소멸한다. 아르마리까지 소멸시키라고 하셨죠? 그래야 해탈이다. 마음이 소멸이 돼야 반야가 드러난다. 마음의 해탈, 마음의 소멸, 반야 해탈, 반야의 드러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돌아와서 그 마음을 소멸하고 들어간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찾아 들어간다. 이 세계는 마음이 지은 게 맞지만 12연기는 이 세계에서 벗어남. 부처님 말씀에서 해탈은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반야가 드러나서 불효까지 편지해라. 이러신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연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거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번째가 공무변초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중의적인 뜻인데, 네 번째는 하나는 공무변초기도 하지만, 큰 뜻은, 더 큰 뜻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네 번째는 그 순서예요. 1, 2, 3에 사마디를 하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점점 더 공해지는 산매들이 될 거다라는 그 공산매 얘기입니다. 모든 산매는 공합니다. 공무변초만 공한 게 아니라 이선부터는 여러분 다 공합니다. 이선에 아까 초 두 개 얘기했는데 초 두 개 그 옆에 공간들은 다 진공이 돼요. 일심산매도 진공묘이고 나머지 무심도 다 5선 넘어도 진공묘입니다. 그 묘는 그런데 그 5선 너머의 묘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태인데 빤냐입니다. 진공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렇게들 얘기한 거고, 삼매를 조건으로 빤냐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이때 이 빤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삼매에서 빤냐가 드러나도 그냥 그 진공 상태를 알고 있는 무엇이 있다 정도만 느끼지 스스로 그게 빤냐인지 모릅니다. 그게 빤냐인지 알려고 그러면은 육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로 한다면 직설합니다. 잠에서 깨어 있어야지 스스로 압니다. 빤냐가 드러났다라는 걸. 그 전까지도 드러나는데 잘 모른다 그 전에. 그래서 그냥 뭔가 묘한데 내가 진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면이 있다. 그냥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묘유다 이런 단어들을 썼을 건데. 그게 빤냐다 이런 얘기입니다. 빤냐인데 그걸 스스로 하는 건 이제 잠에서 깨있는 경지가 된다. 물론 연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꿈에서 깨있는 경지가 있다. 꿈에서 깨있는 경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에서 이심삼매 상태도 있다. 그건 일의 상태. 그거 말고도 다 가르쳐주는 상태들이 옵니다. 꿈에서. 아르마리로 삼매가 됐기 때문에 계속 더 깊이 들어가니까 무한 아르마리 쪽으로 가니까 그 깨달음에 대해서 당연히 다 가르쳐 줍니다. 에브리바디 온 단계입니다. 누구나 다. 나는 그런 단계 없던데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분별로 가르쳐주고 나중에 영상으로 가르쳐주고 1초 안에 온 우주의 생겨남부터 멸망까지 다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끝없이 보여준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꿈에 깨있는 경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잠에 깨있는데 잠에 깨있는 경지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잠에 깨있는 경지는 마음이 깨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선잠 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다. 자기 코 고는 소리도 못 듣는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몸을 찔러도 모른다. 몸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은 깨어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눈 감고 완전히 잠들었는데 다 보인다. 눈이 아닙니다. 그건 빤냐지. 빤냐의 눈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알고 다 본다. 그런데 그 깨어있게 되면 마음 아닌 그것이 스스로 불멸임을 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이다. 그래서 죽고 싶지요, 차라리. 마음은 없는데 아침쯤 돼서 얘가 도로 마음으로 돌아 나오면, 깨일 때쯤 되면 이 괴로움의 세계에 도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차라리 이대로 얘가 죽어버렸으면 이 개체가 지고인데. 그런데 또 알죠. 죽을 수 없다는 걸. 얘는 아직 해탈 못한 애기 때문에. 잠에 깨있긴 하지만 해탈이랑 거리가 머니니까 할 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괴로운 세계에 또 나와야지. 돌아와.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가 되면은 반야는 무더기 하시는 이유는 아직 반야가 끝까지 안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씩 드러난다. 자, 공으로 돌아옵니다. 모두 공삼매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선, 3선, 1심, 무심할 것 없이 모두 공상태인데 공이 갈수록 더 공이다.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예전에 대승호에서 본 것 같은데 공공삼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대승기 신문에서 있었나. 공공삼매, 공한삼매, 공공삼매, 소공삼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공은 공마저 공하다 이 소리예요. 소공은 무릎 바탕까지 다 공하다 이 소리예요. 더 공이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게 그냥 여러분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갈수록 더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공이에요. 그러니 공의 차이가 레벨이 많은 겁니다. 그래 말이 오선이 사실은 무심삼매 이러지 엄밀하게 무심이 아니에요. 안익비의 비심이지. 내 말 들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상태 들은 사람은 당연히 헛소리한다. 마음 완전히 없다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마음 완전히 없어요. 6개에서 3개 너머로 이렇게 공부 지은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없어요. 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사람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지만 그게 진짜 무심이면 6선, 7선, 8선 더 무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공은 공하고 무소유천 아무것도 없는 더 나아가 더 깊은 상태인데 더 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더 공에서 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그게 안공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런 얘기가 뭐 여러 뜻으로 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뜻이야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얘기했을 거고 하나는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는 견성인가 해준 사람에게도 한 얘기입니다. 보통 오선이 되면은 초기 경전에서도 몸으로 중득한 자라고 나오듯이 중국 불교서부터 오선이면 인가해주고 보림 더해라 오후 보림 이렇게 했는데 초기 경전 입장에서는 보림할 입장이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으로.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했어요. 습기가 많이 남았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삼매해봤다예요. 부처님 입장에서. 삼매해봤는데 삼매는 됐는데 개체의 습기가 더 남았으니까 깨달은 게 아니라 삼매 열심히 더 닦아라.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들. 그 여하간 중국에서는 5선 정도 되면은 그 견성인가를 해줬는데 5선이면은 그 스승이 더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나 무조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일보해라 이러신 게 그 6선 되면은 얘기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5선은 아까 세상이 다 사라진 거지만 6선은 세상이 가엾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대심리 예마당 강으로 비유했습니다. 한강 바다 이렇게 돼갖고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세계가 가엾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했듯이 뭔 얘기하고자 하냐면 공이 굉장히 깊어지면은 뭐 스승 아니라 천하 없어도 부처님이 앞에 와도 내가 맞아요 다 됐어요 라는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공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 이제
꿈에 깨있는 경지, 잠에 깨있는 경지, 잠에 깨있는 경지가 3개나 되죠. 8지, 9지, 10지. 그 너머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다 정말 이 기준에 맞는지 체크해 보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공안삼매 얘기했습니다. 점점 더 공이다. 그러니, 아까 공삼매가 될 때, 뭐 꿈에 깨고 잠에 깨고 이런 것도 체크 수단이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아주 간단한 건, 내가 이 삼매가 왜 됐다 안 됐다 하지? 난 이 삼매를 왜 결정할 수 없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삼매 되어 봤다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유지할 만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삼매 처음에 들 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의다가. 가섭존자님 이런 예외를 빼고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우에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삼매 들어보아도 됐다 안 됐다가 억수로 심할 거다. 거의 안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죠. 돼본 거니까 된 건가 봐.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로 체크를 삼으면 됩니다. 공삼매를. 잘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자, 모두 공이다 이 얘기고, 6번이 이제 얘기가 님 있다인데, 표상 없는 삼매로 되어 있습니까? 한글로 표상 아닌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 이렇게 있는 게 표상 아닌. 네, 표상 아닌이 직역이고, 그냥 한글로 보통 하면 표상 없는 이렇게들 할 텐데,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